네, 증권사 리포트 꼼책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리포트 5월 금통위 평가입니다. 한은의 매파적인 스탠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리포트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은의 매파적인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완만한 금리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12개월째 기준금리가 동결된 상태입니다. 자, 향후 통화정책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여전히 향후 기준금리 방향성은 인상 쪽임을 강조하면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향후 한은의 경제 전망,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모두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권 시장은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장기물 위주로 완만한 금리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는 비지떡도 실속 있는 선택일 수 있다라는 리포트인데요. 코스피 2000선 안착은 또다시 무산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기업들의 실적 회복세를 뒷받침하기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 조금 역부족이 아니었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이 리포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형주의 상대적 강세 기조가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력을 내재한 업종들, 중소형주들을 좀 더 주목해서 봐달라라는 분석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리포트입니다. 세 번째 리포트는 휴대폰 부품인데요. 냉정하게 대응하자. 뭘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2014년 하반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13% 성장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은 이동통신기 가입자가 향후 3년간 연평균 10% 증가해서 글로벌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하반기 IT 부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IT 부품에는 키워드가 있죠. 중국 고객사, 그리고 아이폰 수혜주, 자동차용 부품, 그리고 보급형 스마트폰, 센서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업종 내 토픽은 뭐가 있을까요? 이 리포트에서는 LG이노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증권 리포트 중에서 전문가들이 과감하게 꽈주실 이야기 나눌 주제 공개합니다. 자, 휴대폰 부품. 자, 냉정하게 대응하자. 오늘은 휴대폰 부품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 어린이날이었잖아요. 네. 조서를 보니까 어린이날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이고 어른 남녀노소 스마트폰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만큼 약간 포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리포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하반기 스마트폰 수요가 둔화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휴대폰 부품주도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네, 간단합니다. 자, 네. 우리가 아까 저도 이제 그 리포트를 좀 봤는데 네. 리포트에 이제 냉정하게 보자 이게 타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한국 남자들이 보통 이제 좀 냉정해지려고 해도 냉정할 수가 없는 게 한국 남자들인데 특히 경상도가 그렇습니다. 제가 경상도인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내용 자체는 그다지 냉정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안 좋은 거는 그냥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옆에 적어놓은 것도 가랑비, 소나기 둘 다 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랑비가 오나 소나기가 오나 비 오는 겁니다. 비 올 때는 어떻게 됐든 우산을 쓰는 게 맞겠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앞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하반기뿐만 아니라 이제 하이엔드 시장 거의 끝이 났다 이렇게 해도 많이 끝이 났다 이렇게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됐던 뭐 LG전자가 됐던 뭐 스마트폰 시장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은 부품 업체들한테 이익을 조금 주고 우리는 대기업이니까 이익을 조금만 취해야 되겠다라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형 스마트폰 회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제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익률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은 부품 업체들한테 주는 단가를 줄여요. 단가를 줄이고 그리고 자기 본사의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부품 업체들 중에서도 일부 몇 개 종목을 빼고는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LG이노텍 좋다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스마트폰 때문에 좋다가 아니라 가전이라든지 뭐 그런 쪽 네. 때문에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아닌 건 그냥 과감하게 리포트를 쓰셔야 되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닌 거는 그냥 과감하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저 리포트를. 네. 네, 제가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가장 처음 든 생각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 분위기는 한번 보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예를 많이 드는데 100을 벌던 회사가 200을 벌고 300을 벌어요. 그러면은 이익의 상승폭은 100으로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상승률을 계산해 보세요. 네. 100에서 200 벌 때는 얼마 큰 거예요? 더블 성장, 100% 큰 거죠. 200에서 300 벌 때는 이 늘어난 폭은 100으로 동일합니다만 성장률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반토막 난 거예요. 50%로 반토막 난 겁니다. 주가는 이익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빠지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여기에다 대입해 보자라는 거예요. 시장에 맞서지 마라. 분명히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비중 67%면은 들고 있을 사람은 웬만한 건 다 들고 있다라는 거죠. 살 사람들은 이미 샀거나 이미 구매를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라는 거고 스마트폰 성장률이 지난 3년간 평균 40%였는데 13% 많이 떨어진 거 사실 아니냐. 이건 인정하고 가자. 그런데 기회의 땅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기회의 땅 중국은 여전히 먹을 게 많이 남아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중국이 글로벌 스마트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인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글로벌적으로 31.2%, 애플이 15.3%. 근데 유난히 중국에서는요 안 먹힙니다. 로컬 업체들이 절반 이상을 먹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일단 중국에 집중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삼성전자가 삐집고 들어갈 땅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럼 대안을 찾아봐야죠. 중국 로컬 업체들한테 부품을 내는 애들을 뭐 찾아보자. 이런 식의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고. 또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ASP가 빠져요. 그러니까 개당 단가가 빠집니다. 단가가 8% 정도 빠질 것 같은데 어디서 빠질 것 같냐라고 봤더니 100불에서 300불 사이에서 많이 빠질 것 같대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삼성전자 PPT 내용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정말 잘하는 게 뭐예요? 치킨 게임을 정말 잘합니다. 가격을 후려쳐서 경쟁사들을 아주 그냥 고사시켜버리는 걸 정말 잘해요. 예전에 디램과 골든 프라이스 전략 써가지고 대만 그 반도체 업체도 싹 다 망하게 만들었었던 게 삼성전자의 골든 프라이스 전략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저가폰, 그러니까 미드랜드급으로 100불에서 300불 사이의 노출 비중이 이미 벌써 70% 비중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4% 정도 가격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강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니까, 제일 큰 기업이니까 정말 착하게 그러면 내가 덜 먹을게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 제로예요. 부품사들을 아주 쥐어짤 겁니다. 뭐 납품가 내려. 내리기 싫으면은 납품을 끊든가. 난 다른 데서 살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는 거고. 그리고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저도 이제 리포트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국이 이제 2014년도에 LTE 시장이 열린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지금 중국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한 90% 정도 됐는데 사실 인당 2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줘야 스마트폰 좀 가지고 계시는군요.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게 무리 될 건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휴대폰 부품 업체들한테 좀 관심을 가지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생각이 든 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나라 워낙 굉장히 강세입니다. 그렇죠? 강세고 위에나가 지금 강세가 풀렸어요. 이제 약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분으로 나와 있던 관련된 우주 일렉트로도 마찬가지고요. 관련된 회사들의 추정 실적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컨센서스가 줄어든다는 것은 큰 악재죠. 시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한다면은
다시 말해서 가랑비도 B가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요, 그 리포트 제목이 네. 휴대폰 부품주로 냉정하게 보자잖아요. 저는 신경을 끄자라고 바꿨습니다. 왜 조금 더 그러냐면, 세게. 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매일같이 투자자들하고 뭐 그 살벌한 주식시장에서 나와서 싸우는 뭐 검투사라고 저는 스스로를 표현하는데 저희가 싸울 때 머리가 복잡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화 시켜야 되고요. 일단 오늘 쳐다보지 않을 종목들까지 머리에 넣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저런 이유는 앞에서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갤럭시 S5가 나왔을 때 잠시 움직였던 부품주들은 어떤 겁니까? 방수, 방진, 그다음에 뭐였죠? 그 새로 채택한 지문 인식인가요? 뭐 센서 기능 이런 거를 채택한 부품주들 이외에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투자자들한테 아예 전원 코드에 그냥 5% 놔두자.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다시 움직일 때 봐도 늦지 않거든요. 네. 지금부터 보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보자고 한 거는 여기 그렸습니다만 이게 사과같이 보이나요? 네, 네, 조금 보입니다. 아, 예. 네. 저 강주현 애플 전문가가 딱 먹은 사과 네, 같아요. 이렇게 좀 벌레 크게 먹은 사과 같이 배워오셨어요. 보이죠. 네. 그럼 제가 벌레가 되는 아, 겁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래서 애플이라고 제가 했는데 네.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애플 관련주들만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8월에 네. 아이폰 폰 6가 나온다고 하죠. 또 출시가 되잖아요. 네, 이게 또 그래서- 가장 큰 이슈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애플과 관련해서 준비해온 자료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서 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애플이 대반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 차트가 먼저 나왔는데요. 이제 월봉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과거 이제 스티브 잡스의 영광을 재현한다라는 생각으로 보면 2012년 9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내려온 다음에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월봉을 먼저 보셨는데 이제 일봉도 한번 같이 보여주시죠. 예, 그리고 일봉은 지금 뭐 거의 일본 고점 부근에서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거품 논쟁과 같이 뭐 하면서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흐름과는 다르게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애플이 왜 잘 가고 있는지 한번 그 원인도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 화면을 통해서 제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주 이익을 환원하는 작업을 보이고 있다. 영업이익이 7%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취득 300억 달러를 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배당금을 8%로 확대한다. 7대1로 액면 분할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반기에 아이폰 6의 사양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애플의 대반격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LG 디스플레이 제가 이제 애플 관련주 중에서 보는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LG 이노텍하고요. 실적이 좋은 이라이콤입니다. 이라이콤 같은 경우에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멘붕이 오셨을지 모르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애플 관련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애플의 미래를 참,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집에 좀 가서 다른 시각을 갖고 계세요. 왜 그런 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건 기술력의 문제는 아닙니다. 얼마나 대중화되어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애플은 그냥 미국 내에서만 봐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 큰 비디오 테이프 있고 작은 비디오 테이프 있었어요. 네. 근데 기술력은 작은 비디오 테이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중화가 큰 비디오 테이프 대중화가 돼버리니까 작은 비디오 테이프 없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네. 애플로 두고 보자면은 예전에 애플이 대단한 싸움을 한번 했었죠. 무슨 싸움을 했냐 하면 맥하고 IBM이 이제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결국엔 맥이 졌죠. 왜냐하면 IBM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였고 맥은 오픈 소스를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애플 진영하고 안드로이드 진영이 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중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IBM이라든지 이쪽으로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은 맥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쓰는 영역으로밖에 명맥은 유지를 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애플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천재죠, 그렇죠? 천재기 때문에 잡스가 천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기대감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저도 아까 전에 황 대표님이 아예 스위치를 끄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약간 다르게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휴대폰 부품주에 많이 물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려 있는 이유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속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증권사 리포트가 저도 증권사에서 월급 받는데 증권사 리포트가 모두 다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싸니까 사라. 싸니까 사라. 뭐 수요가 둔화되니까 이 정도 밸류까지 떨어진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5배, 6배짜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아예 스위치를 꺼버려라 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그럼 여기서 밸류 5배 주식을 팔란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밸류라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를 놔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리포트를 재밌게 읽었던 이유가 고민이 되는 부분, 이 애널리스트가 쓰면서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를 팔라고 얘기할 단계는 아닌데 솔직히 좀 냉정하게 보자.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 부품사들을 보든가 안 그러면 애플 관련주 쪽을 조금 보든가 이쪽으로 관심주를 좀 만들어 가자. 그리고 나중에 좋아지면은 뭐 그때 낚아채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스위치를 끄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전 제품을 할 때도 왜 이렇게 사용을 안 하면 끄잖아요. 잠시 꺼놓으라는 거지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끄라고 하는 거는 신규 매수를 하는 장면에서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라라는 뜻이니까 그거는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스위치 오픈은 절전의 네, 의미였던 그렇습니다.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포트에서 뭐 LG 이노텍을 탑픽으로 꼽았는데 뭐 그 위에도 아모텍, 세노닉스, 파트론을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징을 잡은 것 같아요. 아모텍은 중국으로 납품을 하는 부품사로서 찝은 것 같고, LG 이노텍은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내니까 납품사로서 꼽아낸 것 같고, 세코닉스는 차량용 카메라를 하니까 거기에다가 하나 또 탑픽을 얹어 놓은 거거든요. 탑픽은 이노텍, 관심주는 요렇게 자기가 말한 컨셉에 맞는 종목들을 하나씩 껴놓은 거죠. 저는 그 애널리스트하고 통화를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떤 고민을 했냐. 그러니까 조금 더 세게 쓸까, 조금 약하게 쓸까 굉장히 많이 망설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 연결 한번 할까요? 네. 뭐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뭐 않습니다. 정말 네.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전화번호 같아서. 아시면 해드릴게요. 네. 리포트에 써져 있긴 한데. 네. 저도 이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냉정하게 보자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남자의 마음이 그렇죠? 계속 하다 보면 뭐 좋은 점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근데 그러한 부분이 투자자로 하여금은 조금 헷갈리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LG이노텍 탑픽이라는 부분은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G이노텍 이전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2011년, 10년 투자했는 거 다 실패했죠. 그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적자가 나던 그러한 기업이,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턴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꼭 뭐하고 비슷하냐면, L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때문에 망한 건 아니죠. 그렇죠? 망한 건 아닙니다. 네. 스마트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회사 이익이 굉장히 급감하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신뢰를 잃었던, 왜냐하면 예전에 모토로라가 그 미국 시장 점유율이 좀 줄었을 때 LG전자가 북미 쪽에서 굉장히 점유율을 늘리면서 한번 튀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장에 뭐 기대감이 있었다면 요즘 LG전자의 실적을 보면은 스마트폰 실적 안 나와도 다른 쪽에서 실적 내면서 이제 턴하고 있거든요. LG이노텍도 마찬가지의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리포트에서 얘기를 하는 LG이노텍은 거기 안에 하나의 그냥 모멘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탑픽으로 LG이노텍은 찬성이다. 네. 좀 전에 LG전자 얘기하셨잖아요. LG전자 주주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는 LG전자의 힘들었었던 점은 너무 잘 나가고 있었어요. 뭘 잘 나가고 있었냐 하면 삼성이 갤럭시 시리즈를 막 시작하려고 막 고민하는 찰나에 그때 LG에서 뷰티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뷰티폰을 썼는데 뷰티폰이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잘 팔리는 걸 놔두고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이유를 못 느낀 거죠. 그 전에는 프라다폰이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잘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승자에 좀 취해 있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분명히 정신 차린 거 맞거든요. 부품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인터플렉스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근데 지금 그 잘 나가던 시절 찾기 어렵죠. 분명히 한번 아픈 과정이 있었고 돌아 나오는 시간이 있을 것 같다.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관심도를 어느 정도 좀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 애널리스트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했을 것이다. 그 신규로 개발한 뭐 LG에서 뭐 옵티머스 2인가요? LG 2인가? G2인가요? G2. 네. 제가 북미 시장에서 상당히 뭐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저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상 그 스마트폰 시장을 그러니까 아주 공격적으로 확대해 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여건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근데 이제 기능적인 측면이나 뭐 가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시장의 수요를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LG전자는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런 거죠. 예전에 삼부철강이었나요? 네. 그 회사가 망했던 부도났던 가장 주된 이유가 철강 업종이 안 좋아지는데 투자를 너무 공격적으로 해서 회수가 안 돼 버리니까 이게 힘들어졌거든요. 이제 스마트폰 투자 이제 그만 좀 하고 가전이라든지 제대로 하는 부분. 이번에 이제 전기차 뭐 그런 쪽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잘하는 쪽으로 일단 하면 충분히. 하여튼 LG 노텍은 좋은 것 같습니다. LG 그룹주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휴대폰 부품주 탑픽은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했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휴대폰 부품 업종들은 일단은 밸류상으로 굉장히 싼 것도 많고 회사가 변신도 합니다. UIL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뭐 키패드 만드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는 키패드도 여전히 합니다만은 액세서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변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쟁력 있는 회사는 저평가의 그 밸류가 굉장히 낮을 때 다른 또 성장 동력을 가지고 이렇게 피어오를 때 꽃은 피어오를 때 그때 이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스위치를 끄자까지는 아닌데 전원 코드를 빼시자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 버리지 말자. 저도 그렇게 그러면 이 시점에서 뭐 스마트폰 부품주 말고 또 그러면 어느 쪽을 저희가 시선을 좀 돌리면 좋을까요? 짧게. 저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일단 방어적인 스탠스, 저번에 저희 통신주 얘기할 때도 제가 막 열변을 토했었는데 SKT 탑픽으로 말씀을 드렸죠. 많이 빠져있는 대형주들을 저는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가 가장 낮은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이는 친구들. 오늘 하는 코멘트 가만 들어보면 올 하반기 때는 금리를 인상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산 성장률 올라오고 있고 대출 성장률 올라오고 있고 여기에서 이자율까지 하락 압력이 종료된다라고 보면 은행주들 북밸류 0.5배거든요. 관심 있게 봐야 될 구간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먼저 할 걸 그랬네요. 항상 먼저 하는 게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먼저 하는 게 좀 유리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피해 나갈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워낙 강세 이것도 충분히 피해 나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도 뭐 PF라든지 하는 부분도 이제 다 해소가 됐는데 주가가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관심 가능하다. 저는 거기에 건설주까지 일단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앞에서 그 좋은 종목을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성장주 쪽으로 여전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고령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신약 개발, 줄기세포 쪽이나 바이오 쪽,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SNS 테마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컨텐츠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그 위상은 계속 제고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와 관련된 관련주들을 좀 유심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증권사 리포트 꼼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